가해자분들이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게 스토킹이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의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토킹 범죄를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상담을 하거나 변호사로서 스토킹 범죄를 변호하거나 또 피해자를 대리할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스토킹이에요 하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요.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세요. 제가 보니까 10년 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범죄했던 게 최근에 범죄로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스토킹 처벌법인데요. 이 스토킹 처벌법은 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스토킹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죠.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스토킹. 이런 거는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텐데 이 사례는 그냥 부재중 전화 통화를 30차례를 한 건데 이게 스토킹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사안은 1심에서는 이 부재중 통화 30번 한 게 스토킹이라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났고요. 2심에서는 그거는 스토킹이 아니다 이래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이 한 달간에 30여 차례에 걸쳐서 부재중 통화를 남긴 건 스토킹이다 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이고요. 2023년 5월 18일 최근에 난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원하지 않는 사람한테 전화를 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간에 30여 차례에 걸쳐가지고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것을 검찰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해서 기소가 된 사례입니다. 말씀드린 데서 1심과 2심에서는 이제 결론이 달랐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쟁점 조항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음향, 글, 부호 등의 내용 자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음향, 글, 부호 등의 발신, 송신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음향, 글, 부호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내용이 이 공포심을 발생하는 걸 필요가 없고 음향, 글, 부호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이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사안에서는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 부재중 통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해당 법조문의 구성 요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이러한 음향 등이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죄에 해당된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재중 통화를 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하는 그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얘기는 부재중 통화는 이 피해자가 안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없다. 오히려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스토킹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뭔가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안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쟁점 조항 스토킹 행위는 전화, 정보,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말,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면 족하고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도달하면 되는 거지 그 전화나 이 문자 등이 그 내용이 무슨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킬 내용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이라는 얘기죠.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전화 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쟁점 조항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이 없더라도 통화가 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뭐 주의, 성향 등을 생각하면은 이거 알잖아요. 피해자 쪽에서는 이 전화번호 이거 나한테 왜 했는지 피해자는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이제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스토킹 범죄는 최근에 아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킹 범죄에서 가장 제가 느끼는 점은 이 가해자분들이 내가 하는 행위가 이게 스토킹이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변호사인 제가 봐도 이게 스토킹이야 하는 그렇게 의문이 있는 경우도 최근에 판례를 통해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최근 판례 동향 같은 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내가 돈을 못 받아서 채무자한테 뭐 문자를 넣거나 좀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돈 갚어, 돈 갚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데 그게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스토킹 범죄는 사실 판례가 많이 나와서 좀 정의가 좀 확립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토킹 관련해서 사건 수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